이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제일 마지막 요 부분만 봐도 거의 답이 걸린다. 어디? 첫 번째 요 41번이죠. 여긴 24번 돼 있는데 그죠? 그리고 문제 형식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결국에 우리의 갈 길은 바다인데 바다로 가기 전에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바다로 간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문장은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가는 게 좀 빨라.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가다가 바다로 갈 때 여기 좀 틀린 문장, 즉 그래서 한 C번이나 D번 정도가 답이 되는 경우에 비해서 고3들은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바다로 가니까 보통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시험을 치는데 시간이 없다면 내가 어떤 학년이다에 따라서 그 42번 답 있잖아. 그죠? 25번이네 여기는. 그죠? 이거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 4번 아니면 5번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죠? 시간이 없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how we act upon it 해서 이거 반응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의 대부분은 결국에는 이야기에 달려 있다라고. boil down to 끓이고 끓여서 엑기스만 남는데 그 엑기스는 에센스는 스토리다. 스토리에 관련돼서 보통 나레이티브를 얘기하는데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나레이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아이디어가 나레이티브, 스토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왜 여러분들 제가 그 설명하는 어떤 방식이 보면 좀 세련되지 못하고 동네 아저씨의 어떤 그 아콜드한 좀 약간 어색하고도 밀어붙이기 식의 어떤 말, 세련되지 못하는 말의 어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도 코즈 앤 이펙트, 이게 원인과 결과의 스토리 형식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복잡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이야기 형식이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답이 D번이 바로 틀린 게 보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여러분들이 내공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얼개를 이렇게 구하고 난 뒤에 읽는 거하고 처음부터 영차 읽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는 수능 장수생들이 그렇죠. 하도 수능을 많이 보다 보니 생기는 어떤 요령 이런 건데 이거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스토리는 engage the parts of the brain이니까 여러분들의 두뇌의 어떤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이 left untouched니까 이게 작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by facts alone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두뇌가 반응하지 않는 그 부분 있잖아. 그 부분을 갖다가 작동을 시켜서 두뇌는 팩트만 가지고는 뭐 작동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스토리가 작동을 시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케미칼을 방출해. 그리고 그 케미칼은 눈에 보이듯이 방식을 바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 feel 느끼는 방식도 바꾸고 remember 하는 방식도 바꾸거든요. 근데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한다는 거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좀 정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약간의 어떤 그 경험과 그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자기 스승인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재판의 드라마 형식도 이렇게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그죠. 이렇게 틀을 만드는 이유죠.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이얼로그 이야기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 칼 세이건 하면 이제 코스모스가 있거든요. 천체 물리학을 가리킬 때 번쩍번쩍 빛나는 덱 오브 이미지너리 이 상상의 스페이스쉽 우주선을 타고 내 코스모스를 여러분 선배들하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그 낭만 시대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능이라는 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안 어려웠고 좀 쉬웠을 때 토익 한 800 정도 되면 수능이 커버될 그 당시 때는 코스모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하고는 가끔씩 이렇게 좋은 문장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설명도 해주고 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이야기 형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 도입 부분이
한번 읽으면 이제 놓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스토리 형식인데 까먹었어. 아무튼 여기서까지 읽었는데 봐봐. 이렇게 읽었는데 그럼에도 모르겠다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 클라이밋 체인지 나오고 스토리가 나왔어. 그럼 24번에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스토리가 나오는 건 어느 거야? 스토리텔링과 클라이밋 체인지 나오죠. 4번이 답이 되면 안 되죠. 답 4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boil down to 끓여서 엑기스는 에센스는 스토리만 남게 되는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련돼서 그죠?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련돼서 스토리텔링 이게 답이면 안 되는데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고3 끄니까 아마 D번 아니나 12번에서 답을 구하지 않겠나 싶어서 스토리텔링에 관련돼서 나레이티브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복잡한 아이디어는 이 나레이티브와 연관되어지면 타당성 있게 되면서 우리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고 요것도 요렇게 그 4번 되네요. 그죠? 장문 독해에 관련된 어떤 형식, 문제의 접근 방식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알았어요. 그죠? 요번 육모 때 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